에 보내드리고 좀 분석합시다. 저번은 3무 오늘은 4무일까요? 아 설마. 근데 오늘 무승부가 좀 보이는 것들은 있어. 정원님이 척이 좋으시네. 무가 보이는 경기들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4경기 있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왜 데이터 안 적어놨냐. 잠시만요. 데이터가 안 적어놨네. 오늘 무 잡기 좀 좋은 날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봅시다. 오케이. 표 여기 7시, 저녁 7시에 발송하고요. 이거 마감 물부는 이거 해추와 같이 발송돼요. 그리고 물부 아침에 추가로 뭐 발송이 있고요. 아침 8시쯤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봅시다. 첫 번째, 엠폴리 대 레체. 일단은 엠폴리는 비카리오 주전키퍼 빠져있고 캄비아기 돌투명 전방 쪽에, 레체는 웅티티 출전 정지, 그리고 퐁그라지치가 수비 쪽에 장기 부상으로 이번 시즌 많이 못 뛰고 있고, 미드필더 쪽에 겨울에 온 말레 출전 정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아 웅티티 출전 정지 걸려 있잖아. 웅티티가 걸린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이 커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웅티티가 맞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에 있었고 그 전에 리그왕에 있었나? 바르자 가서 부상으로 좀 이제 망했었는데, 어쨌든 바르자까지 갔던 만큼 웅티티가 또 원툴로 한 건 아니잖아. 다재다능 유형이잖아요. 레체 와서는 거의 뭐 수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수비력 자체도 많이 안정됐고, 거기 이제 발밑까지 좋고 쫄깃쫄깃하니까 사실 상당히 수비 라인의 뒤쪽에서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레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강등권 탈출을 못하고 16인데, 움티티 없었으면 강등권 싸움 하고 있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랑 라리가가 강등 싸움이 엄청 치열하죠. 라리가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뭐 거의 중위권까지 강등권 싸움이야. 승점 차이가 3점 차이도 안 나요.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순위권이 5단계씩 막 바뀔 때도 있어. 그 정도인데 세리에는 지금 상당히 좀 널널한 상황입니다. 바닥에 이제 크레모넷의 13점, 그리고 삼프도리아 어제 또 졌죠. 퇴장당하면서. 엘라스 19점. 그 위에 이제 스페치아 있고 그 위에 레츠예요. 27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뭐 20, 19, 18까지 이게 선이 있고, 이 위로는 승점 차이가 나름대로 좀 나는 편이죠. 여기는 거의 뭐 10점 차이 가까이 납니다 지금. 특히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레츠가 덜 치렀는데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야. 한 경기 더 했는데 19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엠폴리가 지금 28점으로 두 팀 간의 승점 차이가 1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요런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얘들이 올 시즌 목표가 뭘까? 당연히 잔류예요. 당연히 잔류야. 그럼 여기서 남은 일정에 있어서 이 경기 제일 좋은 양 팀이 서로 만족할 만한 선택지는 당연히 무승부예요. 이게 승점 차이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혀 있으면은 당연히 3점이 안전하겠지만, 이거는 1점씩만 그냥 가도 못 따라와요. 얘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크레모넷은 거의 끝났고, 이건 14점 차이잖아. 삼프도리아도 본인들이 이겨봐야 얼마나 이기겠어요. 엘라스도 뭐 그나마 얘들보다 낫긴 합니다만 승점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하나씩만 올라가도, 하나씩 올라가다가 가끔 뭐 질 때도 있고, 그러다 한 번 3점 펑 먹고, 그럼 절대 강등 안 당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지들도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를 보고 뭐 프렌을 찍던, 뭐 무승부 햄물을 찍던, 무를 배제하고 배팅할 수 있는 경기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얘들이 또 영악해 생각보다. 축구 선수들이 생각보다 이 진짜 경기장 내에서, 우리도 옛날에 뭐 포르투갈하고 할 때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야 무승부 하자고, 같이 가자. 뭐 20년 지났다고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똑같아 축구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움티티가 빠진 레체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보다는, 엠폴리가 주전키퍼가 빠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전력은 유지하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뭐
물론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뭐 어쨌든 실점에 대한 비율이나 뭐 이런 부분도 원정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대1 엠폴리가 잡아도 한 점 차의 승부로 잡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둘이 붙으면 무승부가 기본적으로 좀 많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움티티 빠진 레체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림보다는 그래도 엠폴리가 안 지는 그림 쪽으로 거기에 뭐 무승부 사이드도 좀 감안으로 우리가 때려보면서 그런 식으로 배팅하는 게 이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 엠무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무승부 엠무 언더. 코병님 어서오세요. 두 번째 사수올로 대 토리노. 요것도 이제 세리 경기죠. 사수는 거의 풀 라인업이고 토리노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윙백 쪽에 아이나나 뭐 지마 중앙 미드필더 이번 시즌 베로나에서 넘었지. 베로나에서 넘은 일리치 그리고 뭐 카람 뭐 이런 애들 빠져 있는데 빼고 공격 쪽에 창현님 어서 오시고. 일단은 사수올로가 좀 페이스가 많이 그동안 좋았죠. 휴식기 A매치 휴식기 직전까지 4연승을 달렸던 사수올로고 뭐 경기 내 쪽으로도 뭐 그동안 뭐 로마 원정에서도 4대3 승리, 뭐 아딸과의 이제 홈 경기에서도 아딸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0 승리, 뭐 강팀들도 잡아냈을 뿐더러 뭐 강등권 싸움하고 있는 뭐 크레모네세 뭐 이런 팀들 레체 원정의 승리를 거뒀고 스페치아와의 홈 경기에 승리를 거뒀고 최근 7경기 5승 1무 1패입니다. 사수. 근데 이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사수올론 같은 경우는 전력적으로 애초에 사실 이거 전까 딱 이거 전이에요. AC 밀란 두들겨 팼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강등권이었어요. 사수가 강등권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약한 전력 자체가 아니야. 미드필더진에서도 이제 상당히 수준급인 프라테시나 요런 자원들을 건재했거든. 막심 로페즈 활동량 좋은 뭐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 국대까지 이제 뛰고 있는 베라디 같은 애들 뭐 또 잉글랜드전 나왔잖아요. 얘나 뭐 그래도 베테랑인 데프렐이나 뭐 한방 있는 애들이 분명 많은데 강등권에 있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됐는데 훨씬 베라디의 폼저하나 뭐 스카마카나 이제 또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라스파도리 이런 공격 자원들이 이탈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피나몬티 지난 시즌에 엠폴리에서 상당히 좋았던 또 로리엔테 같은 사이드 자원들을 영입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베라디의 컨디션이 전반기 거의 최악이었죠. 거의 뭐 홈런왕이었어. 지난 시즌 뭐 에런 저지 보는 듯한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사소로가 전반기 다 날려먹고 이제 이적한 로리엔테 같은 자원들이 이제 슬슬 폼이 올라오고 베라디의 컨디션 같이 올라오면서 승리를 따냈는데 그럼에도 사수는 막 이렇게까지 잘할 팀은 아니에요. 이거 이 안에 다 운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아. 이 안에 다 운이 섞여 있는 게 제가 하나하나 뽑아보면은 아탈란타전 1대0 승리, 아탈 퇴장 있었고요. 로마 4대3 승리, 로마 2명 퇴장 있었고요. 또 크레모네스전 극장골 있었고요. 스페치아전 한 골 싸움, 아니 스페치아전 아니지, 레체전 한 골 싸움에서 5승 중에 4승이 퇴장 극장 한 골 싸움 승리. 뭐 스페치아전은 1대0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길만한 경기긴 했어요. 우디네세전도 우디전도 좀 결정력이 좋아서 무승부. 잘해서 요거긴 한데 이 기록만 보면 야 이 새끼도 존나 잘하는 애잖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말 뜻은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사수가 그냥 조금 원래 뭐 괜찮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흐름에서 아다리도 좀 걔네들이 폼도 올라왔는데 아다리까지 잘 맞으면서 이게 겹쳐진 거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토리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세리의 팀이죠. 이 팀은 기복이 크게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항상 뭐 어느 정도 비벼주고 뭐 강팀한테는 조금 이것이 고전하지만 약팀 상대로는 잘 안 지는 모습들
이번 시즌 패배의 대부분이 강팀입니다. 올 시즌 토리노 패배 기록을 보면은 나폴리한테 2패, 유벤투스한테 2패, AC 밀란한테 1승 1패, 그러니까 1패, 또 볼로냐 원정 1패, 스페치아한테 이거 홈에서 이때 아마 뭐가 있었는데 내 기억에 내가 이때 스페치아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때 홈에서 1대0 졌거든요. 이때 전에 3일 전에 AC 밀란 원정 그 컵 대회 갔었어. 그래서 토리노가 이겼잖아. 거기에 힘 다 쓰고 이때 힘 다 빠져가지고 졌어요. 이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때 졌고, 또 사소올로 홈에서 공격 이렇게 맞대결이었죠. 이때 졌어요. 지고 인터 원정, 인터밀 원정에서 졌고, 아탈 원정에서 또 졌고, 밀란, 유벤, 나폴리, 인터, 아탈 이때 뭐 경기 던진 거 볼로냐 원정 인정, 그리고 사소한테 한번 졌다. 그러니까 웬만한 강팀 말고는 거의 안 진다라는 거야. 기록적으로 봐봐. 볼로냐 원정 인정이지. 볼로냐 원정 개빡세잖아. 뭐 이때는 뭐 말씀드렸고 제가 이 두 개를 쥐어 보면은 사수한테밖에 안 졌어요. 쉽게 말씀. 근데 공교롭게 오늘 사수 경기인데 표 8시, 아니 7시쯤에 올라갑니다. 형균이 7시쯤에 아시겠죠? 사수한테밖에 안 졌는데 이게 상대 전적이 사소올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제 팀 컬러 자체가 비슷해요. 예전에 이제 그 사수가 한창 뭐 예전에 엄청 예전에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 아씨 이름이 기억 안 나. 브라이턴 감독. 그게 누구야? 포토 다음에 이제 샤크타르에 있던 사수 있다가 샤크타르에 있다가 브라이튼 간. 하여튼 그 감독 그때 색깔을 지금의 디오니시 감독이 어느 정도 유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비슷해요. 상대 전적이 아예 뭐 팀이 바뀐 상황에서 막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소올 홈 기준 1승 7무 4패입니다.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10번이 넘는 맞대결에서. 물론 이브리그 시절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 빼놓고도 상대 전적상으로 상당히 열세인 상황에서 사수가 아까 좀 전에 봤잖아 우리가 전반기에 1대0 원정승을 거뒀는데 이 두 팀의 맞대결, 그래 나름대로 두 팀이 그래도 10년의 역사는 있어요. 둘이 맞대결 역사 리그 자체에서 더블이 없습니다. 더블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더블이라는 거는 이거 이렇게만 두 번 다 이긴 적이 없어요. 리그에서 홈 원정 붙잖아. 두 번 다 이긴 적이 없어. 그리고 홈에서 어쨌든 이런 처참한 기록을 또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 상대 전적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솔론 어쨌든 지금 강등권에서는 탈출을 한 상황이고, 막말로 뭐 전력적으로는 제가 볼 때 반반 사이즈야 여러분. 그냥 전력으로 놓고 보면은 어디야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사수나 토리노나 뭐 개인적으로 무승부 확률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력적으로는 거의 반반 사이즈. 사수가 흐름이 좋다 한들 토리노는 절대 완만한 팀이 아니에요. 또 사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전 휴식기 직전까지는 조금 운도 좀 따랐고, 조금은 이제 야 요즘 좀 일이 좀 잘 풀리는데, 여러분들도 1년 인생 살다 보면은 1년 중에 뭐 몇 달은 그럴 거 아니야. 요즘 좀 뭔가 일이 좀 잘 풀린다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귀신까지 재개 다음에는 그런 게 좀 꺾이는 부분이 많아요. 어제 봤잖아. 앙제 반대 꺾였죠. 나폴리 꺾였죠. 꺾인 거 엄청, 재개 다음에는 보통 그런 것들이 좀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뭐 조금 사이즈 자체는 엄청 어려운 경기거든 이게 원래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접근을 한다 치면 토리노 프렌 찍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리노 프렌 쪽. 어쨌든 사수도 공격진의 폼이 좋아가지고 사실 전력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구간은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 상대 전적적인 구간이나 뭐 두 팀 간의 좀 맞대결적인 부분들, 그리고 막말로 토리노가 어쨌든 약체는 아니고, 토리노의 이번 시즌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도 강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지하는 모습들, 최소 무라도 캐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또 원정 토리노 프렌 쪽으로, 또 어쨌든 홈에서 졌잖아. 한번 또 복수해야지. 이런 부분들 토리노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에버턴 대 토트넘. 에버턴은 칼버트 레인이 불투명이고요.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비수마, 벤탄쿠르, 뭐 세세뇨, 뭐 히샬리송, 12명입니다. 뭐 아까 8명 빠진다는데 8명이 빠진다고? BBC 자료가 뭐 추가가 됐나? 8명까지는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채팅을 봐가지고. 요리스 복귀. 페리시치는 종아리 부상에서 뭐 회복이 좀 된 것 같지만 히샬리송, 비스마,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세센용은 사용할 수 없다. 뭐 그 정도인데. 이게 맞아요. 여기 뭐 히샬리송도 불투명이긴 합니다. 못 나오는 것 같아. 셀타도 제가 약간 꺾이는 듯으로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오버만 본다고. 그런 느낌. 그래서 사수가 어쨌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본다. 르이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버튼에 르이는 못 나올 것 같고,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이제 떠나고 좀 감독 대행 체제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데, 이 경기도 무승부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그냥 둘이 붙으면은 밥 먹듯이 묵힙니다. 밥 먹듯이 무를 캐. 그냥 둘이 붙으면. 에버튼 홈 기준은 6승 15무 9패입니다. 6승 15무 9패야. 그러니까 21번은 안 졌고 9번 졌다. 뭐 이런 느낌인데, 에버튼도 어쨌든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 이후에 물론 뭐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웬만큼은 비비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최근 경기 2승 2무 3패, 어려웠던 아스날 원정, 뭐 리버풀 원정을 제외하고는 에스턴 빌라 상대로 뭐 2대 0으로 진 건데, 에스턴 빌라 요즘 에메리 감독의 페이스가 장난 아니야. 거의 그 아스날 맨시티 바로 밑에 있어요. 그 에메리 부임 이후 빌라의 페이스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스날 리버풀 강팀 원정, 뭐 페이스 좀 빌라랑 경기 요거 빼곤 진 적이 없어요. 뭐 리즈 상대 1대0 승리나 뭐 노팅엄 2대2무,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도 1대0 승리를 가져갔었고, 어쨌든 이 경기가 뭐 여러분들 토트넘 배당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높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토트넘이 뭐 얼마나 잘한다고 뭐 1.9배 정도면은 뭐 제가 볼 땐 2배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국내 배당은 항상 토트넘에 짜게 준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존나게 몰리니까. 해외 배당은 2.2대야. 그럼 국내 배당 기준으로 2점 초반대가 잡히는 게 보통 평균적인 배당인데, 한 번 더 후려쳐가지고 1.9가 나온 겁니다. 1.9도 1.9 개초반이죠. 왜냐면 국내는 토트넘 많이 가니까. 항상 황금률이 토트넘 쪽으로 많이 그거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도 후려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토트넘의 지금 상황은 조금 콘테 감독의 해임 과정에 있어서 조금 선수들 간에 좀, 물론 나가고 나서는 좋게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뭐 이렇게 막 좀 내부적으로 토트넘의, 아니 콘테 감독의 인터뷰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불협화음적인 느낌들이 조금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토트넘 같은 경우 이제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중원에 뭐 벤탄쿠르 빠져있는 상황에서, 비수만 그렇다 칠게요. 거기에 뭐 요즘 폼 좀 에메르송 로얄이나 그래도 수비 쪽에 믿을 수 있는 벤 데이비스 같은 자원들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이어의 출전이 뭐 확실시되는 상황 속에서, 뭐 방금 말씀드린 다이어나 뭐 이제 콜롬비아였나 산체스가? 콜롬비아 맞죠? 얘 우리랑 붙었었죠. 산체스, 또 덴마크의 뭐 호이비에르나 크로아티아의 페리시치, 뭐 잉글랜드 해리케인, 대한민국 손흥민, 어, 스웨덴 쿨루세스키.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자원 전부 갖다 했어. 전부 9할 이상 국가대표 경기를 소화하고 왔습니다. 9할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아무리 강팀이어도 가는 놈 있고 안 가는 놈 있거든요. 토트넘이 이상하게 국대가 많아. 거의 다 갔다 왔어요. 부상자 빼면은 다 갔다 왔어. 안 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벤치 딸이 애들이나 뭐 요런 애들 빼곤 다 갔다 왔다, 토트넘 국대를. 근데 에버튼 션다이치 감독의 색깔은 어떤 팀이죠? 존나 거친 팀이에요. 상당히 거칠게 경기를 운영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빡빡한 일정의 에버튼 원정이라면, 토트넘이 가뜩이나 토트넘 압박에 약해요. 토트넘의 약점은 우리가 벌써 지난 시즌, 뭐 지지난 시즌까지는 아니고 지난 시즌부터 똑같잖아요. 압박의 강함에 힘을 못 써요, 본인들이. 대신 상대가 압박에 약한 뭐 웨스트햄 같은 상대들, 요런 좀 압박 레벨이 약한 상대 만나면은
이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좀 풀리면서 거기서 이제 쿨루세스키 쪽 파생됐다가 다시 이제 음, 페이백 넥타로 다시 뭐 케인,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격들이 잘 통하면서 이제 효과가 좋은데 에버튼 원정 거기다 원정 경기에다 국대 이런 피로도까지 계산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잉글랜드 애들이 많아요. 잉글랜드 국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에버턴이기 때문에 물론 뭐 미드필더 쪽에 핵심이 오나나 이워비도 아마 갔다 왔던 것 같고 뭐 주장인 뭐 시먼스 콜먼 패터슨 사이드 쪽에 뭐 이런 애들 갔다 오긴 했습니다. 잉글랜드 자원들이 상당히 많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에버튼에 잉글랜드 자원 중에 국대 가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아? 없어요. 픽포드 말고는 국대감이 없어. 골키퍼 조던 픽포드 말고는 국대 갈럼이 없어. 그나마 칼버트린인데 뭐 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체력적인 문제나 경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에버튼 어쨌든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고 토트넘 빅4 뭐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감독 교체에 대한 좀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문제 여기에 존나 거친 에버튼 원정이다. 이거는 못 이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에버튼 프렌 저득점 봅니다. 토트넘이 많이 넣어야 한 골 정도지 않을까 싶고 뭐 1대0 승리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1대1 무나 뭐 그밖에 에버튼의 승리까지도 뭐 예측해볼 수 있겠다. 에버튼 프렌 언더 보고요. 오늘 경기가 적어서 제가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길게 해드린 겁니다. 평소 분석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천천히 하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보자. 원래는 제가 절반 이상은 다 생략하고 이제 빠르게 결론을 내는데 일단 발렌시아 대 라요 구단주가 병신이어가지고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19위에 위치한 발렌시아와 올 시즌에 지난 시즌에 좋았던 홈 경기력과 홈 성적과 또 경기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좀 많은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파리에 위치한 라요의 대결인데 이 경기 솔직히 막 쉬운 경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는 매치업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일단 둘 다 풀라인업이거든요. 둘 다 풀라인업이 부상자가 없어. 근데 어쨌든 발렌시아도 뭐 중간에 감독 교체가 있고 사실 감독 교체 이후에 반등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홈 경기에서 뭐 소시에다드나 오사수나 같은 그래도 끈끈한 팀을 만나서 1대0 승리를 가져가긴 했었어요. 그 밖에 뭐 바르셀로나 원정, 뭐 AT 원정에서 졌고. 근데 라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순위권 있잖아. 그 유럽 대항전까지는 뭐 가기 빡세고 전력상 내려갈 길은 없는. 항상 뭐든지 목표를 잃었을 때 어려운 법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 힘들어 살기가. 최근에 라요가 1승 4무 2패입니다. 최근에 파리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는 빌바오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비아레알 뭐 이렇게 있는. 물론 승점 차이는 타이트해요. 따라잡을 수 있는 승점 차이긴 합니다만 이게 라리가 7위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죠 아마 로 알고 있는데 라요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뎁스가 얇으니까. 이번 시즌 유니온 베를린 분데스리가 고정할 타이밍이 언제야? 유럽 대항전 치르고 다음에. 낭트가 전반기 왜 망했어? 유럽 대항전 치르다가. 라요 똑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진 모르겠는데 귀신같이 안 따라잡더라고. 빌바오도 요즘 잘 못하는데 잘 못 이기는데 이상하게 안 따라잡아서 계속 파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쨌든 라요가 그런 부분이고 직전 두 팀의 맞대결은 홈에서 라요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상대전적은 사실 볼 게 없어요. 발렌시아는 원래 명문이고 강팀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10승 4무 1패야. 옛날에 워낙 잘했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중위권 내지 뭐 중상위권까지는 뭐 유지하고 있었던 순위였기 때문에 라요는 뭐 당장 지난 시즌부터 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발렌시아 지금 19위 19위 두 팀은 공교롭게도 강점이 비슷합니다. 압박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압박이 좋아.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가투소 감독 체제부터 좀 이어져 오던 강한 압박을 여전히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를 좀 유지하고 있고, 라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짜임새 높은 압박 형태를 유지하면서 강팀들을 좀 많이 괴롭혀주는 팀이죠. 공교롭게도 둘 다 압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골이 기본적으로 많이 안 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좀 있다고는 일단 보이는데,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발렌시아는 뭐 실점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뭐 언더가 사실 뭐 그렇게 엄청 끌리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발렌시아는 못 믿긴 하거든요. 못 믿긴 하는데 일단 카바니는 복귀했어요, 여러분들아. 카바니 같은 경우도 이제 휴식기 직전에 부상으로 많이 날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양 팀을 기본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휴식기에 대한 호재가 어느 팀에 더 많냐라고 봤을 때는 발렌시아 쪽이 더 많아요. 라요 같은 경우는 전력을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계속된 상황이었고, 부상자가 뭐 크게 많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주전들이 꾸준하게 건강하게 뛰었기 때문에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심지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주전들의 부상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주전들이 거의 뭐 풀 경기를 소화하거나 뭐 최소 20경기 이상씩을 소화했는데, 발렌시아는 뭐 그냥 여러분도 아시잖아. 카바니 부상으로 이제 막판에 많이 못 뛰었잖아요. 휴식기 직전에. 여기에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데려온 니코 또 부상으로 거의 뭐 중간부터 뛰지도 못했고, 뭐 요런 선수들이 일단 다 복귀했어. 수비 쪽에서도 뭐 가브리엘 파울리스타는 원래 인저리 프론이고, 뭐 디아카비가 그래서 좀 많이 뛰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런 선수들이 다 지금 복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풀 멤버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알던 발렌시아보다는 확실히 전력이 좋습니다. 카바니에 니코에 그리고 몇 명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부상이었었는지 기억이 추가로는 안 나는데 몇 명 더 부상이었거든. 수비 쪽에서도 뭐 호세가 이런 애들도 막판에 좀 못 뛰었던 것 같고, 코메트도 막판에 이거 센터백 쪽에 부상 좀 있었던 것 같고, 코레이라도 못 썼던 것 같고, 중간중간 한 번씩. 항상 발렌시아는 경기할 때마다 핵심 한두씩은 잃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풀이다. 거기에 강등권 싸움에 라요가 최근에 동력을 잃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홈에서만큼 비비는 내용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내용적으로도 사실 홈 기준으로 따지면 발렌시아가 그렇게까지 꼴리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이게 조금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발렌시아는 조금, 물론 최근 경기는 뭐 1대0 1대0 홈에서 이기면서 뭐 햄무 이렇게 띄우긴 했는데, 이 새끼들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번 시즌 통으로 발렌시아를 봤으니까 이길 때 갑자기 막 3대0, 뭐 전반에 갑자기 3골을 넣어. 시작하자마자 전반 20분 됐는데 2대0이야. 그리고 한 골 더 넣고 막 개박살나. 뭐 헤타페 뭐 개박살내듯이 박살. 이런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다니까 발렌시아가. 그리고 다음 경기 귀신같이 지고, 그리고 한동안 또 못 이기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안 질 것 같거든요. 안 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무승부 해물을 일단은 보기는 보는데, 이게 물론 상대가 라요여서 솔직히 라요 상대로 마인은 좀 빡세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건 맞는데 마인 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발렌시아가 이긴다면, 만약에 이긴다면은 이거는 뭐 마인이 나와도 솔직히 이상하진 않겠다. 라요 같은 경우도 의외로 원정에서 패배가 뭐 5번밖에 없는데 2번은 마인을 내줬어요. 근데 그게 뭐 바르셀로나 AT, 뭐 레알 이런 팀이 아니야. 오히려 바르셀로나랑 AT 마드리드는 못 이겼어요, 홈에서 라요를. 알메리아한테 마인 줬고요. 셀타비고한테 마인을 줬어, 원정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마인을 못 이겨야 되는 팀들한테 비기고, 이거 뭐 비용신 팀한테 마인을 줬단 말이야. 뭐 역배 일반 역승을 막 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렌시아 마인하면 어떡하나 싶기는 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그래도 뭐 이렇게 보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게임이라고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쉽게 말씀드려 발렌시아 쪽 사이드로 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발렌시아 쪽 사이드로, 이게 뭐 저도점까지도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되게 길게 했다. 되게 길게.